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무료로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명한 가을 날씨가 돋보이는 오늘 수요일 자, 행복한 재테크 지금 시청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차고 도움되는 우리 부동산 정보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그동안 집값 오르면서 경매 시장에 관심 갖는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책 이후로 틈새 시장으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네. 우리 실거주 의무를 피한 경매 시장 주목받고 있다라는 뉴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언제 되었죠? 자, 우리 10월 15일 날 연례 없는 강력한 규제 나왔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와 포함되어서 해당 아파트, 그쵸? 사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크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를 피한 상품들 또 규제를 피한 지역들의 눈길이 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파트 상품군에 대해서 우선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보류지라고 해서 보통 재건축을 하고 나서 자, 조합을 청산하기 이전에 조금 여유 있게 또 상가나 아파트 부분들을 여유를 좀 두는 거예요. 자, 요 보류지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하질 않아요. 이렇게 경매나 보류지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통해서 많이 접촉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는 확대가 됐죠. 특히 실거주 의무를 피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추가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경매는 사실 관심은 많이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 경매로 인해서 득과 실, 특히 이득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실 부동산에서는 좋은 지역, 좀 많이 오를 지역을 적당히 우리 안전하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 위에 파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경매는 어떤가요? 자, all or nothing. 자, 경매를 준비를 해서 자, 그 해당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걸 가져가고 나면 실제로 또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 들어가면 대부분 명도, 즉 살고 있는 사람을 좀 억지로 내보내야 된다거나 조금 사연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매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정리하고 싶고요. 그래도 강력한 규제를 맞이해서 우리 경매 시장 실거주 의무를 피해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을 점점 가지게 된다는 것들에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눈길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틈새 시장으로 꽤 괜찮다는 경매 시장의 분위기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력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예상이 된 바죠.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임대차 시장이 실제로 불안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은 전세의 지금 월세화. 예, 전세가 월세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 우선 여기 그래프를 조금 보자면, 자, 우리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지금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우리 월세 그리고 전세, 매매 비중들을 조금 살펴보자고요. 자, 살펴보면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의 전세화 또 전세 품귀 현상 어떤 의미일까요? 토지거래 허가제, 즉 실거주 의무가 확대가 되면서 그렇죠? 이미 사실 전체 서울의 아파트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절반 이상은 전세가 입주,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되고 있질 않죠. 왜?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이미 전세가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요 손바뀜, 자, 이런 부분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들이 꽉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세에 대한 흐름이 막혔다. 자, 오히려 월세가 더 가속화되고 월세 포함해서 지금 임차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수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미 서울 기준으로만 5천여 건 가까이가 줄었다라는 부분들. 지금의 대책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서울의 주거, 내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블락킹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얼마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면 지금 전세 부분이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전세를 총 9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법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동산의 흐름,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 9년이나요? 네. 자, 이렇게 임대차 시장의 분위기를 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 한강변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나와서 투자해도 되는지요? 실거주 의무도 있고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네.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강변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주민 동의율도 많이 진행된 곳으로 추천 바랍니다. 네. 투자금은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의 금액으로 네. 장점들이 너무 많은 지금 옵션을 말씀하셨는데 한강변이어야 되고 주민 동의율도 좋아야 되고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곳 어디가 좋을런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강변 재개발 투자 또 관심이 있으시고 최근 또 부동산 정책 나온 부분들도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네, 자, 바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지금 최근에 우선 첫 번째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 전체가 실거주 의무 생겼어요. 또 허가를 받고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 바로 앞서 탑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해당 규제가 지역은 서울 전체에다가 경기 12개 지역인데 상품은 어디? 아파트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출이라든지 또 세금 부분 관련된 거는 비아파트 부분들도 적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주택 관련되어서는. 하지만 실거주 의무와
허가를 받고 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비아파트,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직 가능하다, 열려 있다. 요거 상당히 체크해 볼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자, 한강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자, 한강변을 시청자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한강 뷰가 나와서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한강변을 좋아한다. 한강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한강변에 대한 얘기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한강변, 한강벨트 집값이 많이 올라요. 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뷰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왜? 한강과 가까워서. 그러면 자, 최근 5년 사이에 한강 뷰가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혹은 그전에는 한강 뷰가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한강 뷰도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시세 차익과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이죠. 두 번째는 사실 접근성에 대한 얘기예요. 한강 벨트는. 자, 왜 그런지 내용을 좀 보자면, 사실 우리 한강 벨트를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 또 우리 용산, 그죠? 네, 그리고 여의도, 또 중심 업무지구들, 특히 성수, 또 조금 지도를 제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서울 쪽에서 조금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한강 벨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한강 벨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크게 이렇게 내용을 좀 보자면, 서울 쪽에서는 한강 벨트에서는 중심 업무 지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포, 또 우리 용산, 여의도, 또 우리 성수, 그렇죠? 네. 그리고 강남 3구 바둑판처럼 돼 있는데 또 잠실, 이런 지역들이 어떤가요? 이렇게 한강 벨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선호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지구 같은 경우에 마포로 출퇴근을 한다? 바로 올림픽대로로 얹을 수가 있죠. 강변북로로 얹고 올림픽대로로 얹고, 즉 신호교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흐름이 있는 순환도로를 바로 얹을 수가 있어요. 한강 벨트에 있는 경우는 매우 접근성이 좋아요. 5년 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현재는 매우 트래픽 잼, 교통에 대한 심화, 이 차가 많이 막혀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 안쪽에 우리 지금 강남의 대치동 정도를 예를 들었을 때, 대치동에서 우리 여의도에 출퇴근을 해요. 또 목동 쪽을 가야 돼요. 자, 시내를 관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걸려요. 오히려 요 해당 지역보다는 강남 벨트를 이어서 있는 부분들, 그렇죠? 네, 이렇게 압구정이라든지 또 우리 청담동, 또 우리 반포, 노량진, 뭐 이런 라인들들, 그렇죠? 바로 올림픽대로를 얹을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뷰도 의미가 있지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바로 이을 수 있는 이러한 한남동, 또 성수동, 또 강남 한강 벨트를 따라와서 바로 순환도로에 얹을 수 있는 이런 접근성들 많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시청자님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지역들은 특히 한강 벨트 중에서도 저는 마포 쪽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급도 하셨고, 마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동의율도 대략 한 70% 정도 나와 있고, 아마 현재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신수동 같은 경우가 아마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수동, 마포, 세모서 사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아마 지금 뭐 편의상 신수 한 2구역, 그리고 요 옆에가 신수 13구역 같은 경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신수 2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동의율을 한 70% 이상 거둔 상태. 그리고 신수 13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한강변에서도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층에서는 뷰가 나오고 바로 강변북로에서 바로 얹을 수가 있어요. 자,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한 3억 정도의 투자 자금이라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조금 더 좀 자세한 지역 분석이나 매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억 정도의 금액으로 한강 변을 끼고 있는 곳으로 재개발 괜찮은 곳 몇 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구체적인 정보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